투자은행의 섬뜩한 경고라. 충격 전망 공개합니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.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를 하는 8개 투자은행들이 성장률을 전망한 내용입니다.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했다는 뜻입니다. 보시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사실 섬뜩섬뜩할 거예요. 왜냐하면요. 8개 투자은행 중에 5개 투자은행이 말입니다. 2% 이하로 내년 성장률을 잡았습니다. HSBC는 1.9%고요. 노무라도 1.9%입니다. 그런데 CT는 1.8%, JP모건도 1.8%, 바클레이즈도 1.8%예요. 와, 이거 제가 봐서는 진짜 충격적인 전망 같습니다. UBS는 2.1%고요. 골드만삭스 2.2%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도 2.2%예요. 그런데 저는 2% 미만이 5개가 됐다는 것, 또 8개 은행의 평균 성장률 전망이 2%라는 것, 이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올해도 어렵다 했거든요. 그나마 수출이 받쳐줘서 올해 성장률은 뭐 2.2%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원래 당초는 2.5% 성장이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올해도 0.3%가 떨어진 수치잖아요. 만약에 내년에도요 1.8% 성장률이 0.3%포인트 떨어지면 1.5% 성장이 된다는 거잖아요. 1.5% 성장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전망이 될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경제가 고통스러워질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투자은행들은 내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을 측정을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측정을 합니다. 정부는 좀 아무래도 정부는요 느슨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아주 지독하게는 안 봅니다. 한국에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검증한 걸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검증해서 성장률을 발표할 뿐이거든요. 그런데 투자은행들은 다릅니다. 당장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성장률 예측이 투자에는 기본이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1%대 성장률 전망은 충격적이죠.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들도요 2% 밑으로 전망한 데가 없습니다. 정부도 2.2%고요. 한국은행 2.1%, 한국개발원은 2.0%입니다. 가장 낮은 게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. 국회 예산정책처도 2.1%고요. 한국금융연구원도 2.0%입니다. 전체 성장률의 평균은 그래도 2.08%거든요. 투자은행들의 2%보다는 높잖아요. 외국 기관들도 말입니다. 국제통화기금은 2.0%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2.3%, 경제협력개발기구도 2.1%거든요. 2.13%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국 투자은행들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올해 잘 나가던 수출이 내년에는 꼬꾸라진다는 거예요.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왜? 올해 성장률이 뭐 2% 이렇게 성장한 것은 없거든요. 대부분 두 자리가 많습니다. 두 자리. 2024년 1월에 18%. 그러면 2025년 1월은 어떻게 될까요?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. 전년 대비 성장률이니까. 2월에 4.8%, 3월에 4.1%, 4월에 13.8%.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수출이 안 그래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까요?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.
트럼프 행정부 2기는 관세와 감세가 기본 정책이잖아요. 관세는요, 보편 관세로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%, 중국산엔 60% 매기겠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. 그러면서 감세는 제조기업의 법인세를 21%에서 15%로 낮춰준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에서는요, 아마 자체 제품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러면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. 그게 투자은행들의 판단이거든요. 그만큼 수출에 충격이 온다는 뜻이죠. 게다가 내수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.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벌써 10분기 연속이거든요. 10분기 연속. 10분기면 2년하고도 6개월입니다. 2년 반이에요. 2년 반 동안 전년 대비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. 물건이 팔려야지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.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수출도 나빠져, 소비도 나빠져.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거 당연히 전망이 되죠. 아마 충격 전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상황이 꼬일 대로 꼬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게다가 정부의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, 이것도 투자은행들은 관심사입니다. 지금 대통령실은 추경 이야기 꺼냈습니다. 저는 이 추경 이야기를 내년 예산도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. 국회에서 결정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추경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는 좀 웃기는 이야기 같기는 해요. 그렇지만 경제가 내년에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충격이라는 것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내년 경제요,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. 올해도 어렵다 했잖아요. 사실 수출만 좋았지 내수, 특히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은 꽁꽁 얼어붙었거든요. 장사하는 사람들 골목상권에서 세탁소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돈가스 집을 하든 커피 전문점을 하든 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. 저는 말입니다. 결국 역대 정부들처럼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.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안 되겠죠. 문재인 정부는 돈 갖다 써다 부었으니까.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아마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긴축 재정에서 이제는 좀 건전 재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확장 재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성장률은 내년에가 2% 아래로 떨어지는, 기본적으로 말입니다. 잠재 성장률이 2% 정도 되는데 2%보다 낮아지는 최악의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. 지금 투자은행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.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종사하는 업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현금을 쌓아가자 하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.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말입니다.